여러분들 혹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4차 산업혁명과 미용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생각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상황이 생겨서 자료 조사를 조금 추가를 해서 2년 전 이 자료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꼭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텐츠를 딱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용산업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핵심적인 기술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70년대 영국에서 먼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제일 처음 발명된 게 증기기관의 발견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던 것들을 이제 기계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전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이고, 이 공장의 사용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인력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가전제품의 발명으로 인해서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우리가 가장 지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컴퓨터와 인터넷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정보화 혁명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기술들, 그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게 뭔가 핵심적인 기술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정보화 혁명에 우리가 지금 서서히 발전해온 인공지능과 정보가 융합이 된 지능정보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자면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로 축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모든 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을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 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 고유의 능력이었던 것까지도 이제는 펫까지도 만들어서 가지고, 특히 뭐 동물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겠고, 인간도 이제는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1인 가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반려 로봇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혼자 살고 혼자 늙어가고 있다면 정말 뭐 좀 비싸더라도 반려 로봇을 하나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할 필요 없이 나에게만 다 받쳐주는 로봇이 있으니까 좀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걸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조금 무서운 면도 없지는 않겠죠. 오류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될 때 그럴 경우도 있죠. 거기에 관련된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로봇이 블루 칼라에만 영향을 줬는데 이제는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까지도 다 로봇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고유의 능력이었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이제는 기계가 다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용량의 정보를 다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무 능력까지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판사가 할 일이 없어진다고들 얘기하죠. 그리고 의사가 할 일에 많은 중요한 부분도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자리가 몇만 개가 사라진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대체가 될 만한 직업이 있고 또 아닌 직업들이 있겠죠. 그죠? 뭐 단순화가 이게 반복적이고 뭔가 그 사람들과 마찰이 별로 없는, 사람들과의 접점이 없는 직업들, 그리고 뭐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되기 가장 쉬운 거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감성으로 이루어진 관련 직업들은 그나마 대체하기가 조금 힘든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뷰티 관련 직업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도 무슨 이제 뭔가의 콘텐츠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만큼의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이제 핵심 기술들이 대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3D 프린터 같은 게 있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련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직업군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이 직업군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과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미는 그런 중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직군들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직업고등학교나 그리고 대학 과정, 전문대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이 끝났을 때쯤 되면 아마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이제 낯선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대면 사회가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준비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우리는 비대면 사회를 맞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적응해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사회를 일반적인 사회로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또 상황들에 적응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우리가 원격 강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원격 강의라든지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배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매출을 올리면서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사 과정을 올라가고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과정을 올라가면 어딘가에 강의를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이런 스킬도 미리 연습을 하셔서 그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맞닥뜨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온라인에 익숙해진 세대에게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보는 사람의 눈은 프로인데 하는 교수님들이 스킬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다면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제 강의를 이렇게 다시 보기가 두려운 게, 다시 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제 얼굴을 제가 보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또 이런 정도 퀄리티로 여러분들께 내보낸다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곧 다칠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발표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또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동안 했던 발표와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서 논문 발표를 한다든지, 그리고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또 뭐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제는 필수로 편집하는 기술이라든지 다 1인 유튜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강의, 정말 프로 같은 프로 유튜버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은 조금 갖추는 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왜 진작 이걸 안 해놨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논문 무사히 끝나고 방학을 하고 이제 1학기다, 그죠? 2학기 때 본발표 끝나고 논문이 끝나고 방학을 하면, 졸업을 하면 그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은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을 올라가면 누가 수업을 먼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태가 또 언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갑자기 나에게 찾아든 이 고립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제 미래에는 행복의 척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오는 보람과 만족,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내가 만족을 해야, 내가 보람을 느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이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남들에게 드러내고 좋아요를 받고, 그리고 부러움을 받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갈증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독약 같은 행복이라고 치면, 이런 타인의 인정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BTS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몇몇 명이 있는 콘서트장에서 미친 듯이 놀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밤에 집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방에 앉아 있으면 너무나 허망하다는 생각을 한다. 굉장히 허무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하다고는 분명히 느꼈는데 다시 집으로 오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콘서트장을 가는 팬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미친 듯이 놀고 내려오지만 그걸 통해서 또 같은 팬들끼리 막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기뻐하긴 하지만, 나 혼자 이제 집에 와 있는 상황에서 현타가 오는 경우가 간혹 많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 5단계설을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학설인데,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할 수 있어도, 그리고 편안하게 누일 장소, 집만 있는 것만 같아도, 안전함을 느끼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리적인 욕구만 만족이 되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알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삶의 만족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과 그리고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SNS 덕분에 특히나 이런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받아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타인으로 인한 인정욕구, 이런 것들을 갈구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딘가에 드러내고 누군가가 나를 칭송해주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둔 삶을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던 시절에서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죠.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예전에 나도 그런 삶을,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차근차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는지,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을 때 그 칭찬에 붕 떠서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신의 꿈과 상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의 욕구이면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커가는 세대들에게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행복을,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욕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건 뻔한 얘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책을 제가 지금 쉬면서 한 20권 정도를 읽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한 곳으로 통일이 되더라고요. 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을 괴롭히던 등골 브레이커 생각나죠? 이 노스페이스 잠바 이렇게 똑같이 입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왕따가 생기고, 또 이걸 갈취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소외가 되고 이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명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야 어딘가에 나갔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나의 외면으로 인해서 나의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기 내면에 감춰진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남을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정말 귀신같은 마케팅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유행하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대박이 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TV에서 한번 광고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광고료가 또 비싸기도 하죠. 그리고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게 되려면 광고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죠. 그죠? 그리고 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한 종목이 대박이 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아요. TV를 보는 세대가 아니라 유튜브로 다 몰려간 세대입니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TV는 많이 보지 않아요. 지금 대박 프로그램도 10%, 20%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시청률이 오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지지 않는 비대면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가 심리학자들이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세대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경영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영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이죠 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개인이 갖고자 하는 물건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마케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이 그렇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이 버리기 아깝고 꼭 쥐고 있던 거, 사이즈도 맞지 않는 내 옷들 언젠간 살이 빠지겠지 라며 가지고 있던 것들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이번에 일단 청소를 하면서 제 이제 정신을 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뭔가가 다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버려가면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 제 안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인정받는 삶은 굉장히 화려할 수는 있지만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재벌 기업에서 왜 그렇게 갑질을 하고 또 사람을 차별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남을 통해서 남들이 자기들을 떠받쳐 주는 거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의 갑질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돈도 많은 그 삼성의 셋째 딸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했겠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삼성의 셋째 딸이었으면 세상에 좋겠죠, 그죠?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또 다른, 그리고 또 대한항공 같은 그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갑질을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돈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또 그렇지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는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라 지금까지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영학자와 미래학자들이 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제 좀 올려주세요. 과제를 왜 제출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과제를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성적은 매겨야 하니까요. 성적이 안 나가면 여러분 꽈락이에요, 꽈락. 뭘 근거로 제가 성적을 매겨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감도 있긴 한데, 과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수업은 수업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언제가 마감인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과제 제출을 안 하면 성적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꼭 주지하시고, 눈치 보이는 교수님들 과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꼭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경영학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가는 추가되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고전적인 내용들이나 참고할 만한 영상들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 번씩 머리 식힐 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